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을 맡은 NHN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개발 랩 윤태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NHN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NHN 클라우드에서는 이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이 뭘까요? 제가 요즘 핫하다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고 정제를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전체적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같이 제공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T 데이터든 결제 데이터든 아니면 상품 데이터든 통계 데이터든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 소스를 수집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다시 가공하고 추출하고 전처리를 해서 필요한 것에 적재를 시킨 다음에 AI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SQL 쿼리 엔진 같은 걸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가상화 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도식화를 해보자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컬렉터를 통해서 배치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1차 저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차 저장소에 보관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클렌징을 하고 필요한 레이블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변환을 해서 실제 사용하기에 좀 더 편리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정제를 시켜서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분석 툴이라든지 AI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를 소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작년에 AWS 서밋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야 하는가. 사실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AWS 서비스들이 그 역할들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스토리지 레이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1차 저장소, 2차 저장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제되지 않은 형태라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속도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클린 존이라는 곳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어느 정도 옮겨 놓은 상태,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 서빙을 하기 위해 선별된 형태의 큐레이트 존으로 다시 데이터를 조금 더 모아서 저장하는 형태로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겠지만 로그 앤 크래시 서치라고 하는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부분을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키밸류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로그 앤 크래시 서치에 다시 저장할 수도 있고 ESS, NAS라든가 NH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1차적인 저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해서 ETL을 통해서 필요한 형태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분석에 필요한
예를 들면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쿼리 서비스라든가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I 플랫폼인 AI 이지메이커 같은 걸 통해서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NHN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개발랩에서는 지금 이 녹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로그 앤 크래시 서치,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쿼리라는 세 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 앤 크래시 서치는 이미 말에 나와 있는데 로그와 크래시에 대한 서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클라이언트라든가 아니면 서버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들을 저장을 해서 이를 검색하고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 발생하는 크래시를 저장을 해서 이를 분석하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 앤 크래시 서치의 특장점이라면 로그 서버를 분리를 해서 대량의 로그가 발생을 해서 로그로 인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분리를 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고요. 이 로그들을 모두 모아서 통합 조회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로그를 가지고 있음에도 빠른 조회를 제공을 하며 로그와 크래시를 5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라든지 로그가 계속 늘어나도 서비스에 정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에러 코드나 로그 타입 아니면 로그 레벨 등의 검색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고 시간대별 추이를 제공하는 차트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로그 검색, 필드별 로그 검색, 키워드 하이라이팅 기능, 그리고 검색 쿼리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크래시 로그에 대해서는 크래시 로그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지표, 추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나 오류율을 통계를 확인해서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는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그 앤 크래시 서치 같은 경우에는 NHN 클라우드에서 상당히 오래 사용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사용자 프로젝트가 한 2만 4천 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요. 500억 개 정도의 다큐멘트를 저장을 하고 있고 6천 개 정도의 샤드 구성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백업을 하기 위해서 1.2 페타 정도의 작은 크지 않은 하드 클러스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앤 크래시는 실제 저희 NHN 클라우드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에서 개발되는 모든 서비스들의 오딘 로그, 서비스 로그들을 로그 앤 크래시로 다 저장을 해서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에러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화면은 한 2주 전에 제가 스크린샷을 뜬 건데 일주일에 170억 건의 로그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네트워크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로그 앤 크래시 SDK를 사용해서 에러 레이트와 레이턴시 같은 부분들을 같이 전송을 해서 지금 보시는 타임라인 차트 형태로 그 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위치 지도상의 위치를 표현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 ETL 기능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ETL 플로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메시지들의 변환 작업을 위해서 다양한 필터와 코덱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분석에 용이한 형태, 사용에 용이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해서 사실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NHN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과의 유연한 연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성 관리에 대한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웹 UI를 통해서 콘솔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GUI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스, 필터, 브랜치, 싱크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드 유형을 제공하고요. 각 노드들에 대해서 실행 중인 노드들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처리 카운트 등의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예약 실행을 지원하고 있고요. 플로우 실행에 필요한 간단한 DSL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필터와 코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암호화 필터, 사이퍼 필터라든가 날짜 변환을 위한 데이트 필터, 로그스테이시의 그룹 필터, 스플릿, 제이슨 이런 형태의 다양한 필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덱은 제이슨, 플레인 텍스트, 라인 형태의 간단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 연내에 파케나 ORC, 에이브로 같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코덱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플로우를 정의하는 화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데이터 소스로는 NH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OBS, 그리고 NHN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트레일, 그리고 로그 앤 크래시 서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치 카프카라든가 아니면 AWS의 S3에 있는 데이터를 인풋 소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모니터링 기능이고요. 보시면은 전체 플로우에 대한 CPU,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각각의 하위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L, 플로우의 실행에 필요한 간단한 DSL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블러된 쪽 아래를 보시면 종료 시간과 조회 시작 시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의 데이터부터 현재 이 플로우를 실행할 때까지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건 이 실행 시간 기준으로 연월 일시의 유닛을 시간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 DS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플로우를 생성할 때 이것들을 템플릿화해서 관리하고 이 템플릿을 통해서 빠르게 새로운 데이터 플로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템플릿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 플로우를 내가 원하는 특정한 시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NHN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들,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이고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은 실제 저희 데이터 플로우의 백엔드 서비스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 데이터 플로우 서비스는 NH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 서비스 위에서 사용자 테넌트별로 사용자가 정의한 플로우들을 플로우 잡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로는 NHN 클라우드의 로그 앤 크래시 서치, 클라우드 트레일, OBS,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 S3가 있습니다. 현재 JDBC에 대한 지원을 개발 중이고 연내에, 빠르면 연내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에 RDB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JDBC 데이터 소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데이터 싱크, 데이터의 저장소로는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NH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AWS의 S3, 그리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카프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싱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쿼리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분산 SQL 쿼리 엔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분산 쿼리 SQL 쿼리 엔진이라고도 하고 페더레이트 쿼리 엔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조인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한 곳에 데이터를 다 붓게 되겠죠. 예를 들면 RDB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한 곳에 웨어하우스에 모아서 하겠지만, 페더레이트 쿼리 엔진, 지금 이 분산 쿼리 엔진, 지금 트리노 같은 분산 쿼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원래 있는 곳에 두고 대량의 데이터를 두고 있는 팩트 테이블 데이터와 이것들에게 필요한 보조적인 디멘전 테이블에 있는 RDB, 보통 RDB에 들어있는 디멘전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뭔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쿼리의 지금 서비스는, 저희의 데이터 쿼리 서비스는 잘 알려진 분산 쿼리 엔진인 트리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쿼리 옵티마이저라든가 쿼리의 실행이라든가 쿼리 결과에 대한 저장 같은 것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현재 NH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RDS for MySQL의 데이터 소스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른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표준 SQL로 통합 쿼리를 실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웹 콘솔 내에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쿼리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실행 중인 쿼리나 완료된 쿼리에 대한 정보와 히스토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트리노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인증을 통해서 직접 UI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JDBC 클라이언트라든가 CLI라든가 BI 솔루션을 통해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젝트별로 트리노 클러스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워커수를 늘리거나 실제 스펙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RDS for MySQL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EDB와 오라클에 대한 지원을 4Q까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NHN 클라우드의 RDS 서비스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쿼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쿼리 UI입니다. 제일 1번이라고 표시된 제일 위쪽에는 보면 트리노 클러스터를 켜거나 끌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실제 데이터 소스와 스키마와 테이블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쿼리 에디터 화면이 있고, 아래쪽에 쿼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실행된 쿼리들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앞에서 말씀드린 분산 쿼리 엔진, 페더레이트 쿼리 엔진의 특징인 각기 다른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표준 SQL로 통합 쿼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예제로 지금 화면에 띄어진 건 OBS에 대용량의 팩트 테이블 데이터를 놓고 거기에 필요한 디멘전 데이터를 RDS에 두고 이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조인해서 쿼리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쿼리 이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시면 실제 실행한 시간이라든가 종료된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작업을 했고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됐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오고 갔고 그 쿼리의 상세 정보는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쿼리의 설정 탭으로 이동하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인증을 이네이블 시켜서 외부 UI라든가 아니면 외부 서드파티 툴들,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저희 데이터 쿼리 서비스에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클러스터 정보를 보시면 현재 클러스터 상태와 전체 노드 수, 그리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인스턴스의 유형,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노드 수 기준은 트리노 클러스터에서 코디네이터와 워커 노드를 합산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증 정보를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 실제 이 인증 정보를 가지고 JDBC 연결을 하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리노의 웹 UI에 접속을 할 때 인증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인증 정보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쿼리 에디터들이 존재할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DB버라고 하는 범용 쿼리 에디터이고요. 아니면 뭐 테드폴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범용 에디터에서 JDBC 연결을 통해서 앞에서 설정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저희 웹콘솔에 접속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할 때 뭐 많이 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제플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플린의 예를 들자면 제플린에서 데이터 쿼리라는 인터프리터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JDBC URL과 인증 정보를 넣고 데이터 쿼리 인터프리터를 등록하시면 제플린에서 저희 웹 UI에 접속하지 않고 해당되는 데이터 쿼리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쿼리를 날리고 그 쿼리 결과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거나 분석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뭐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슈퍼셋도 많이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슈퍼셋에서도 저희 데이터 쿼리에 JDBC URL을 등록하시고 이를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슈퍼셋이 제공하는 다양한 대시보드 플러그인들을 활용하시면 본인만의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 플로우의 서비스 아키텍처랑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저희 데이터 쿼리 백엔드 서비스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실제로 마찬가지로 저희 NKS 서비스상에서 사용주 테넌트 상에서 저희가 트리노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데이터 쿼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리노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서 실제로 OBS,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S3 컴패터블한 스토리지들에 대해서는 하이브 커넥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현재 데이터 소스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HN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MySQ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3 컴패터블한 API를 지원한다면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ESS NAS로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DB나 오라클, 몽고DB, 그 다음에 NHN 클라우드의 다른 RDS 서비스들에 대한 커넥터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로 데이터를
1차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저희 로그 앤 크래시 화면이고요. 지금 로그 앤 크래시에 들어있는 저 로그 데이터들을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OBS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저장을 할 때 민감 정보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이었고요. 네, 로그 앤 크래시에 대한 접속 정보들을 일단 기입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사이퍼 노드가 들어갔는데 아까 보셨던 호스트라는 컬럼이 있는데 IP나 서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감 정보로 가정하고 그 부분을 인크립션해서 호스트 언더바 ENC라는 컬럼으로 저장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싱크인 OBS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실제 플로우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플로우가 실행이 되면 실제 NKS 상에서 리소스가 할당이 되고 파드가 구동이 되는 순간 프리페어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페어링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떠한 안에서 구동되고 있는 데이터 플로우의 노드들에 동작하는 기본적인 로고들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노드들이 다 실행이 되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실제 로그 앤 크래시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비어있던 데모 로우라는 버킷에 연월일 시의 형태로 파티션된 형태로 실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암호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 호스트 네임하고 아래쪽에 암호화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할 건데 이 부분은 물론 1차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제이슨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트리노 저희 데이터 쿼리에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시키면 OBS에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와 스키마를 선택하게 되면 생성된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네요. LNCS OBS 데모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쿼리를 날려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로그 앤 크래시를 데이터 소스로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퍼라는 필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 필요한 내용을 변환을 해서 데모 로우라고 하는 OBS 버킷에다가 그 내용을 다시 저장을 한 것까지 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데이터 쿼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데모는 제이슨이나 플레인 텍스트, CSV 이런 형태의 데이터 파일들은 실제 데이터 쿼리를 활용하던 다른 분석 툴, 그게 제플린이 됐건 아니면 뭐 스퍼셋이 됐건 이런 서드파티 툴들을 활용을 하던 실제 분석을 하기에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데이터 로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소스 사용자 데이터를 1차 저장소에 있는 로 데이터를 좀 분석에 용이한 파케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이 변환된 파켓 파일을 가지고 분석, 데이터 쿼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다른 툴들을 쓰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어서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좀 검색을 해보는데요. 실제 한 1.5초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데이터 데모 클린이라는 버킷에다가 파케로 변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케로 변환하는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서 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마찬가지로 플로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NKS상의 사용자의 테넌트에서 파드들이 구동이 돼서 실제 필요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플로우 실행이 되고 나면 OBS에 가보면 데모 클린 버킷에 파케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쿼리에 와서 스키마를 리프레시하고 테이블을 리프레시해 보시면 LNCS 데모, OBS 데모 PQ라는 파켓 테이블이 파케 형식으로 테이블이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앞전에 1차 저장소에 있는 거랑 동일한 쿼리를 작성을 해서 날려보면 거의 한 8분의 1, 뭐 빠를 땐 10분의 1, 지금은 200ms 정도의 시간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플린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쿼리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하고 실제 쿼리를 날려서 지금처럼 차트를 작성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걸 좀 더 좁혀서 다시 분석을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화면에 작아서 안 보일 건데 지금 1차 저장소에 있는 제이슨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5초 정도 지금 제플린에서 걸린 거고요. 지금 데모 클린 버킷에 파케로 저장된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실행하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차트, 바차트로 보고 싶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금은 레이턴시와 데이터가 발생한 크리에이트 타임을 기준으로 에버리지를 내면 위와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아래쪽은 1초 안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까 스크린샷에 보여드린 슈퍼셋을 활용하면 여기에서도 뭐 데이터셋을 관리하거나 쿼리를 날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데이터셋을 좁혀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조금 더 성능이
성능이 나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하거나 필터링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분석 툴이라든가 AI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공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저희 로그앤크래시 서치 서비스와 데이터 플로우 서비스, 데이터 쿼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앤크래시 서치 서비스는 NHN 클라우드에서 거의 9년 가까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 플로우나 데이터 쿼리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GA 릴리즈가 되었고 현재 그 기능들을 많이 보완하고 좀 스테이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NHN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현황을 설명드릴 때 로그앤크래시가 현재 HDFS 하드업에다가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NHN 클라우드에 OBS로 백업 스토리지를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앤크래시가 컬렉터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로그앤크래시는 실제로 로그나 크래시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의 특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제너럴한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는 컬렉터 서비스를 분리를 해서 제공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로그앤크래시 서치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메인이라서 지금 아키텍처 내용이 안 나오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로그앤크래시 서치는 앞쪽에 컬렉터가 있고 뒤쪽에 이것들을 큐잉하기 위한 카프카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캐싱하기 위한 레디스 클러스터들이 존재하고 몽고DB 그다음에 실제 메타를 저장하기 위한 다양한 RDB들 그리고 이 검색과 서치 검색을 제공하기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일종의 제너럴한 데이터 플랫폼보다는 로그에 특화된 버티컬한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서치는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콜드 데이터에 대한 서치는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확장을 해서 콜드 데이터, 지금 얘기하는 백업 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데이터 쿼리랑 연동을 시켜서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쿼리는 앞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간단한 아키텍처를 보여드렸는데 현재는 NKS상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NHN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NCS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NKS 서비스도 훌륭한 서비스이지만 NCS로 전환을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사용자들이 실제 구성 요소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덜 쓸 수 있고 편리하고 비용이 조금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NCS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반기에는 파케나 ORC 에이브로에 대한 데이터 변환을 하는 코덱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JDBC 인풋소스도 노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실제 플로우 구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리소스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파드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스펙을 변경하는 것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커넥션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쿼리는 현재 그 클러스터 리소스 스펙 변경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EDB 오라클에 대한 데이터 소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NHN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RDS 폼 MySQL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 소스를 카프카라든가 엘라스틱 서치라든가 몽고DB로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이종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조인해서 데이터를 쿼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카탈로그는 적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점에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와 구성 요소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